안녕하세요. 네, 혹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혹시 채팅창에 들리시면 들린다고 간단하게 답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은 네, 여러분이 여러 명의 학생분께서 대답해 주셨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10시 시작이었는데 학생들이 10시가 좀 이른 시간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천천히 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참여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입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적 프로그램 설명회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후에도 설명회가 있는데 이 설명회와의 차이점은 이 설명회는 정말로 이제 신입생, 갓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한 그리고 이제 3월달, 4월달 2개월을 지내셨죠. 그런 학생들에게 국제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오후 설명회 때 다시 들어오면 되고요. 정말 국제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교환학생이 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교환학생이 말고도 뭐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학생들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국제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국제교류팀의 정식 명칭은 중앙대학교의 국제처, 국제교류팀이고요. 영어로도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를 씁니다. 그 국제교류팀이라는 명칭도 각 대학교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국제교류팀도 있고 국제사업팀 여러 단어를 쓰는데 저희 중앙대학교는 국제교류팀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고요. 국제교류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학생들이 보통 국제교류팀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해외랑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제학생증, 방문학생, 영무성적 증명서, 해외 인턴십, 교환학생 파견 확인서, 어학연수. 이 중에서 국제교류팀이 하는 일이 몇 가지나 될까요? 어떤 게 국제교류팀이 하는 일일 것 같으세요? 다 국제교류팀 일 같죠? 아니면 다 아닌 것 같나요? 네. 아직은 당연히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1학기를 조금 심심하게 보내실 수 있는데 2학기 때부터는 좀 많이 바뀔 수도 있겠죠. 또는 내년이면 더 많이 바뀌겠죠. 그렇다면 학교 캠퍼스 내에서 생활하는 일이 더 많을 텐데 그럴 때 뭐 국제학생증이 필요할 때 해외 인턴십에 관심이 있을 때 영문 성적 증명서 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방문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 정답 여기 6개 중에서 국제교류팀을 사는 일은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일 수도 있고 다 아닐 수도 있고 몇 가지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네, 끝나고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국제교류팀에서는 잠깐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학위과정 약간 영어로는 디그리라고 하는데 이쪽 관련 업무도 하고요. 비학위 과정 업무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중앙대학교에 여러분처럼 1학년으로 입학하는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이미 중앙대학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여기랑은 크게 관련이 없고 여러분들 아마 이쪽이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쪽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저희 국제교류팀에서는 비학위 과정, 그러니까 학위를 따는 게 아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초청 프로그램, 파견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중에서 파견 프로그램에 주로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서류들을 찾아보고 조사하실 때 파견을 보통 저희가 영어로는 아웃고잉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웃바운드 프로그램이란 말을 많이 써요. 초청 프로그램이란 인커밍 인바운드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외국 학생들이 중앙대학교로 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통 초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견 프로그램을 보통 찾아봐야 되겠죠? 네. 파견 프로그램 중에서도 정규학기 때 하는 게 있고 정규학기라고 하면은 1학기, 2학기 때 하는 게 있고 단기, 학예방학 때 또는 동계방학 때 또는 뭐 학기 중에 하더라도 짧게 하는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일들을 국제교류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렇게 7가지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여기 정규 파견 교환학생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학 때 진행되는 단기 프로그램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제 학생 대사라는 게 있고 글로벌 페어라는 것도 있고 글로벌 라운지,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1, 2, 3, 4, 5번에 관련된 정보를 찾을 때는 국제적 홈페이지를 많이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찾는지, 그다음에 국제적 유튜브 공식 채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정규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정규 파견인데 먼저 설명회를 총 3번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하는 오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아직 국제적 프로그램 잘 모르는 학생들 대상으로 정말 대략적인 프로그램 소개만 하는 자리고요. 이따 오후에는 조금 시간이 길죠. 2시간가량 진행될 텐데 정말 이제 파견 교환학생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3번에도 제목이 똑같은데 1차가 되어 있고 2차가 되어 있죠. 그래서 1차에서는 2시간인데 이거는 조금 더 길어요.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후에도 파견 교환학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고요. 3차 때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 지원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4시간가량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정말 관심이 있다면 여기 1, 2, 3번을 다 들으시는 게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모든 일정들은 사실 지금 당장 6월 말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5월 달이에요. 네, 1번, 2번, 5월 13일 이번에 진행되는 거죠. 날짜를 잘못 적었네요. 네, 이거 5월 달입니다. 3번만 6월 달에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정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줌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항상 저희 국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다음으로 정규 파견 교환 방문 학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조금 더 길어졌죠. 교환 방문 학생이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환 학생이라는 거 말을 하는데 사실 교환 학생이 따로 있고 방문 학생이 따로 있거든요. 일단 먼저 파견 교환 학생, 파견 교환 방문 학생이란 해외 자매 대학에서 해외 자매 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교환 방문 학생이라고 하고요. 교환 방문 학생의 장점은 해외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을 본교 학점으로 이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사실 사설 유학원이나 그런 데 많죠. 거기서도 당연히 해외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혼자서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거고 이 정규 파견 교환 방문 학생은 중앙대학교의 자매대학으로 가다 보니까 그 대학에서 들은 수업을 중앙대학교 학점으로도 중앙대학교 학점으로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언어, 그러니까 영어 수업, 잉글리시 센터에서 영어 수업을 듣는다든지 중국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영어로 전공 수업도 수강 가능하다는 게 정규 파견 교환 방문 학생의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자매대학이란 뭐냐면 중앙대학교가 협정을 체결한 해외대학을 우리가 자매대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앙국제청 홈페이지 가면은 자매대학 리스트가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에 또 다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협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순한 MOU가 있고 교환학생 협정서가 있을 수가 있고 연구 교수 협정서가 있을 수도 있고 각 대학마다 체결한 협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매대학이라고 할지라도 교환학생으로 파견 가능한 자매대학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따로 리스트 올려드리는데 일단 그렇게 해외 자매대학이란 그런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교환학생은 뭐고 방문학생은 뭐냐면
저희가 교환학생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파견 나가거나 할 때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라는 말을 쓰고 방문학생은 비지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은 말 그대로 익스체인지 1대1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학생은 여러분들이 중앙대학교에만 등록금을 내고 해외대학에는 등록금을 내지 않고 중앙대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해외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게 교환학생이고요. 익스체인지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한 명 상대교로 가면 상대교도 한 명 학생 우리 학교 보내는 거고 상대교에서 우리 학교 아무도 오지 않으면 우리 학교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익스체인지를 하는 거고요. 비지팅은 뭐냐면 본교에도 등록금을 내고 상대교에도 등록금을 내고 두 개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중앙대학교 등록금은 저희가 장학금으로 혜택을 줘서 중앙대학교 등록금은 원래 내야 되는 등록금의 20%만 내고 상대교는 그대로 다 내고 그렇게 등록금을 내고 해외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익스체인지 교환이 아니고 실제로 상대교에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TO,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없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런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두 개 다 중앙대학교 학점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거랑 동일하고 전공 수업 수강 가능한 것도 동일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환학생이 있고 방문학생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많이 선호하고 이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주로 교환학생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자, 그럼 이런 게 바로 교환학생이랑 방문학생인데 언제 지원하고 언제 갈 수 있느냐? 가을 학기, 그러니까 2학기 때도 갈 수 있고 1학기 때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외 대학은 우리 학교는 3월 달에 1학기라고 해서 첫 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데 해외 대학은 가을 학기가 시작하는 학기인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가을 학기 때 파견할 때 조금 더 1년, 그러니까 TO도 조금 많고 그다음에 가을 학기도 갈 수 있거나 아니면 1년 가거나 선택의 폭이 넓은데 봄학기로 나가는 경우에는 한 학기만 갈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가을 학기 때 남은 TO를 쓰다 보니까 조금 갈 수 있는 인원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을 학기 때 파견 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다라는 거. 네. 그래서 갈 수 있는 거는 그렇고요. 지원은 언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파견 희망하는 기간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봄학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막 상대교리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 내년 봄학기 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름도 2023-1학기로 되어 있죠. 지금 준비를 하면 내년 1학기 때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올해 2학기 22-2학기 파견사는 이미 다 선발이 완료됐고 상대교에서도 거의 선발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신입생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회를 들어야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지 2학년 때건 3학년 때건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회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하고 계신 거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교환학생을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22-2학기 이번 가을에 가는 거는 이미 작년 이것도 죄송해요. 22년도 1월달, 2월달 올해 이미 선발을 다 끝냈고요. 작년 9월부터 이미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다 완료가 됐고 이제 23-1학기 때 관련 학생들은 올해 7월달, 8월달쯤에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예, 이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렇게 설명을 듣고 1학기 동안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고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거든요. 뭐냐면 바로 여기 지원 자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을 먼저 1차기 이상, 7차기 이하인 유전 학부생. 네, 일단 여러분들 신입생이기 때문에 1차기를 지금 다니고 있으시겠죠? 네, 그렇다면 가능하고요. 평점도 네, 지원 자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수업을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죠. 5월달, 6월달 동안에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말고사 성적도 잘 받아서 3.0 이상을 넘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면 지원 자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지원을 넘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학 성적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학 성적을 시험을 미리 봐두셔야 되세요. 지원할 때 어학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지원할 당시에 토플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IELTS라든지 영어 성적이 이미 있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지원하기 전에 이미 시험을 치르고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 8월 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리 이렇게 다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는 거. 네.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단 세부사항은 공지사항 확인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말씀드릴 때도 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갈 텐데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은 매우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3.0 이상이네. 뭐 열람용이 뭐죠? 열람용이 아직 모르는 학생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열람용이 뭔지 이런 거 다 찾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세부사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또 국제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다 찾아보셔야 되세요. 어학 성적도 제가 그냥 단순히 어학 성적 해놨는데 어떤 어학 성적이 되는지 그리고 뭐 몇 년 전 것까지 가능한지 여러 가지 또 기준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설명회 내내 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을 텐데 지금은 정말 대략적인 기준을 설명드린 거고 단 세부사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지원 자격의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이것만 보고 지원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찾아보셔야 되고요. 자, 지원 방법은 이따가 오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홈페이지, 국제교육 홈페이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표 상대교 정보지라는 게 있어요. 이 요약표가 뭔지 상대교 정보지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 오후 설명회 때 어디서 찾는지 알려드릴 텐데 홈페이지 저희가 공지사항 역시나 요약한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요약표라든지 상대교 정보지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온라인 지원 기간 동안에 본인이 스스로 포탈에서 접속해가지고 온라인 지원 페이지에서 본인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할 때는 뭐 인적사항도 적고 그다음에 이런 거 작성하고 어학능력 시험 등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되거든요. 이런 서류들을 직접 업로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 자격이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도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지원 가능이 충족한 걸 본인 직접 찾고 충족하면 그 대학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대학은 하나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4지망까지 4개까지 선택해서 지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자 영어권, 1어권, 중어권, 노어권 적혀 있는데 영어권을 선택하면 영어권 가능한 대학 중에서 4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1어권을 선택하면 1어권 대학들 중에 4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단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요. 계속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셔야 된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찾아보셔야 되세요. 공지사항도 어디 있나요? 스스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셔야 되고 요약부도 스스로 찾고 다운로드 받고 상대교 정보도 숙지 본인이 읽고 본인이 이해를 해서 본인이 지원 자격을 맞는지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3월 달 들어와서 많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도 다 짜여져 있고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되고 가정통신문 이런 게 아직도 나가나요? 그런 게 있죠. 근데 대학교는 정해진 틀이 없고 본인이 얼마만큼 정보를 많이 찾느냐에 따라서 학생들마다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찾고 공부하고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혼자서 나가서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다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스스로 정보를 찾고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결국에는 교환학생 지원서를 쓰고 상대교에 나가서 상대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상대교 진행은 학생 스스로이기 때문에
교환학생 프로그램만큼은 정말로 학생이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공부하고 본인이 가장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한국에서 주위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조언은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주위 사람들이 다 해주다 보면 해외에 나가서 결국 갑자기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만큼은 정말로 그 참여하는 학생 본인이 스스로 잘 찾아보고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학생이 지원하는 거고 전반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원 자격에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점이라든지 영어 성적을 먼저 취득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갖춰놓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 조사를 해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이 되었으면 온라인 지원 기간 동안에 지원서를 꼭 제출을 해주시고요. 내부 합격자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이 정도 학생이면은 상대교에서도 받아주겠다 싶은 학생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요. 내부 합격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선발을 해서 학생 상대교에 보내요. 우리가 이 학생들 선발했어라고 상대교에 보내면 내부 합격자라고 해서 최종 합격자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상대교가 다시 또 여러분들의 영어 성적표라든지 여러분들 서류를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줄지 말지를 상대교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 합격했다고 중앙대학교가 선발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되고 마지막에 상대교가 최종 합격 서류를 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직은 지원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로 상대교가 불허하는 경우도 있고 협정서 상에 항상 최종 합격 여부는 상대교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상대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합격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봐서 선발을 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상대교가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교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학연 교환 방문학생 설명에 대해서 아셨을 텐데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조금 미리 아셔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학연 교환학생으로 가면 아까 중앙대학교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학점 인정할 때 전공이나 자유선택 중에서 전공 또는 자유선택으로만 학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대학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유선택 말고 교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수 구분이 있죠. 그 중에서 전공이랑 자유선택만 인정이 가능하고요. 상대교에서 A+A라는 그 레터 그레이드를 줬더라도 중앙대학교는 패스 또는 페일로만 위반이 가능하고요. 무조건 학점 위반이 되는 게 아니라 파견 나가기 전에 또는 갔다 와서 중앙대학교에 또는 교수님 승인을 받은 과목에 한해서만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조건이 좀 많죠. 그리고 아직 여러분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다소 먼 얘기고 저는 나중에 좀 고학년 돼서 나갈래요라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7차 때, 8차 때 교환학생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미리 저학년 때 졸업 일수의 필수적인 과목들은 미리 중앙대학교에서 들어놓는 게 안전합니다. 네.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졸업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 있죠. 그런 과목들은 해외 대학에서 나와서 듣는 거는 많이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목들 또는 학점 같은 것들은 저학년 때 중앙대학교에서 미리 들어놓고 그 다음에 7차 때, 8차 때 교환학생 가는 방법이 있어요. 고학년에 가는 경우라면 이런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조금 영어가 부족해서 나중에 갈래요 미루다가 계속 미루다가 8차 학기 때까지는 나갈 수가 있는데 9차 학기 때는 교환학생으로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학교는 4학년 내에 졸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다닐 수도 있고 9차 다닐 수도 있는데 교환학생은 9차 학기는 다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럼 제일 마지막에 8차 학기 때 교환학생 가겠다. 다녀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8차 학기를 교환학생 나가면은 꼭 중앙대학에서 9차 학기를 다니셔야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학년 때 나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까지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대학인지 봐놔야지라고 해가지고 해외 대학 리스트를 봐놨는데 막상 갈 때는 그 대학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이 중앙대학교 학생들 선발할지 말지 그런 TO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 학기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학기 파견 가능한 학교도 다르고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TO도 다르고 그 학교에 지원 가능한 조건도 그 상대교에서 계속 바뀝니다. 뭐 영어 성적이 낮았다가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 학기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매 학기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일단 지원하고 봐야지 라고 합격을 하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하고 나서 포기하게 되면 추후에는 교환 방문학생 프로그램 지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할 때부터 꼭 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대략적인 설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원할 때는 더 많은 주의사항과 세부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건 이제 주의사항이었고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찾아보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인데 먼저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앙대학교 재학하는 동안에 2번을 다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서 총 2번,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한데 그래서 만약에 나는 유럽도 한번 가보고 싶고 아시아도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 학기씩 총 2번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또 단이라는 조건이 붙죠.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추가 선발 시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할 때 나중에 조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세요. 그리고 휴학생도 지원 가능해요. 네, 그래서 파견학기 나갈 때만 재학생이기 때문에 휴학생일 때 오히려 시간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찾아봐도 되니까 지원 당시에는 휴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지금 본인이 과가 해외 대학으로 파견이 나가기 좀 어려운 과다, 뭐 국어국문학과라든지 좀 특이한 과다. 그런 경우에는 꼭 본인 전공이 아니라 다전공, 본인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해서 그 부전공으로 파견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단위 붙죠. 다전공이 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 다전공에 들은 이 수학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다 보시고 가능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장학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학금 혜택이 있다라는 거. 어떤 장학금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스스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런 장학금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신입생이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성적이랑 본교 성적, 중앙대학교 성적, 그다음에 어학 성적을 미리 준비를 해서 갖춰놓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환학생 나가기 전에 본교에서 꼭 들어야 되는 전공이랑 교양 이런 필수 과목들을 미리 들어놓고 아니면 갔다 와서 들어야지 이런 수강 계획을 미리 잡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견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교환 방문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고 이따 오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따 오후에는 자세한 프로그램 설명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려면은 조금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은 나중에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고요. 이번엔 단기 파견 초청 프로그램인데 단기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방학 때 나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웃고잉 지금 나가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도 사실 좋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해서 안타까워서 설명을 드렸는데 장점이 뭐냐면 네. 방학 때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학생들이 있는데 방학 동안에 짧게 2주 또는 4주 정도로 짧게 해외에 다녀올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찾아보면은 fee waived라고 해서 상대교에 가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램 피,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무료 프로그램이 있으면 잘 찾아보시면. 근데 잘 모르시죠. 이런 거 클릭해서 열어봐야 되니까 찾아보면 있고요. 그리고 단기 프로그램도 중앙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또 기준이 있겠죠. 네, 기준에 맞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심지어 이번 여름방학 때는 아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여름 단기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공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국제그룹 홈페이지를 자주 봐주시고요. 어딘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국제그룹 홈페이지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국제교류팀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서 여기 교환학생에서 공지사항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설명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설명회가 나와 있죠. 단기 프로그램은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단기 파견으로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지역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일본 사이타마 대학 여름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네. 여기 바로 나와 있죠. 파트너 대학에서 오는 학생들은 무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참여를 잘 안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무료인 프로그램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정규 교환 학생으로는 유럽으로 다녀오면 단기로는 짧게 이렇게 아시아로 갔다 오는 것도 여러 국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단기 프로그램은 조금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안내에 따라서 1, 2, 3, 4번 순서대로 꼭 지켜서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여름에 대학 혁신지원상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꼭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여름은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도 해외 파견 나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또는 아직은 조금 두렵다 혼자 나가기 또는 아직은 영어 수업 듣기가 자신이 없다 하는 학생들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한번 경험해보는 방법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아직 영어가 자신이 없으면은 온라인 수업은 들으면서 혹시 또 본인이 열심히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다 보니까 한번 처음 어떤 해외 대학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험해보기에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단기인데 파견, 아웃고잉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초청인데 인커밍은 해외 대학생들이 본교로 오는 건데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거는 해외 대학생들이 본교에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본교로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면 본교 재학생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해외 대학생들이 우리 중앙대학교에 와서 4주 동안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체험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대학생들 위주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많은 해외 대학생들 사이에서 본인 혼자 중앙대학 학생이겠죠.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대학에 또 가기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나 전공 수업은 인정이 가능하거든요. 전공학도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학점 취득도 가능합니다. 관련인 학생들은 국제그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아예 팝업으로 이게 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장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앰베서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앙대학교 홍보대사는 많이 보셨는데 중앙대학교 국제학생대사는 잘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데 중앙대학교에서 네, 글로벌 국제교류팀에서 글로벌 앰베서더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집을 하고 있고요. 매년 4월에서 6월달 모집이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모집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국제교류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지원 아직 가능하거든요. 아직 저희가 공지 안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나중에 지원하게 되면 뜨면은 공지사항이 뜨면은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느냐 역시나 공지사항 보시면은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지난 학기 때 모집했던 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 학기 때 작년 5월 달에 선발했거든요. 선발했던 글인데, 아니 2020년이네요. 가장 최근 거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역시나 저희 국제교류팀 공지사항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여기가 가장 최근 거네요. 네, 작년 5월 달에 모집을 했고요. 아직은 저희가 모집 선발에 안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기회가 있는 거고요. 글로벌 앰비서더가 뭐냐? 국제교류 프로그램, 각종 행사에 지원이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청 교환 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인커밍 학생들, 중앙대학교로 오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생활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는 거고, 또는 국제처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내 글로벌 라운지, 잉글리시 라운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런 라운지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증도 있죠. 관심 있는 학생들은 추후에 공지가 올라오게 되면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네. 그 다음은 이제 글로벌 페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이제 2학기 때 진행될 예정이에요. 글로벌 페어는 뭐냐면 중앙대학교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초청 교환학생들이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학교를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학생 가고 싶다. 근데 그 학교가 어떤지 모르겠고 그 나라가 어떤지 모르겠다. 어떻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직접 그 학생들에게 직접 질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영어가 부담스럽다? 네. 상관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랑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다 상담을 해주고요. 무엇보다 이거는 부담 없이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이고 본인의 학교를 소개하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잘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위치는 이때는 지금 중앙훈장에서 했었는데 행사 장소는 바뀔 수는 있어요. 이렇게 부스를 차려서 학생들이 직접 가서 안내를 받으면 되고 이렇게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브로셔라든지 지도라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은 하나의 행사, 축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하게 되면은 설명해 줄 거고요. 같이 사진도 찍고 이벤트도 많이 있어요. 글로벌 페어를 작년에랑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대면 행사를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참여 바랄게요. 이것도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글로벌 라운지라고 해서 본교 초청 교환 학생들을 단순히 글로벌 페어가 아니라 직접 이제 하나의 공간 안에서 만나서 직접 영어도 배우고 불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역시나 잠정 중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학기는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2학기 때 운영을 하게 되면 또 공지를 할 테니까 공지사항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링크거든요. 아니면 이 링크를 외우기 힘드시면은 중앙대학교 메인 홈페이지에서 따라 들어오셔도 되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 공지사항에서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정규 교환학생, 글로벌 라운지, 글로벌 페어라든지 각종 행사, 행사라고 하면은 중앙대학교 행사뿐만이 아니라 가끔 대사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오는 또는 해외 자매대학, 자매대학도 요즘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관련 정보들을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본인이 국제교류팀 프로그램 참여를 한다. 그랬을 때 관련된 양식들도 역시나 여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글보다는 미디어에 많이 편한 것 같아가지고요. 국제교류팀에서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파견 교환학생 관련된 블로그거든요. YCAU 블로그라는 건데 파견 갔다 오던 학생들의 경험담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단기 파견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은 글램들, 아까 저희가 글로벌 앰베서더라고 불렀던 이 국제 학생 대사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채널로 한번 가시면은 중앙대학교 아까 글램에 대해서도 글로벌 페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여기 많이 올라와 있고 저희 국제교류팀에서 따로 유튜브 채널 공식 채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없는데 꼭 국제교류팀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글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학생대사 활동을 했던 것들이고요. 네, 이런 유튜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학생대사가 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동영상들이고요. 또는 우리 이거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동영상이에요. 교환학생들을 위해서 환영하는 영상들도 있고 글로벌 페어 영상도 많이 있는데 지금 광고가 뜨네요.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페어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국제교류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라든지 글램의 소개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의 소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행사예요. 부스를 방문하면 이렇게 국가 스티커를 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문 이벤트라든지 소정의 기념품도 함께 나눠드리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프로그램 설명으로 갈게요. 네, 그래서 저희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도 다양한 정보가 있지만 그 외에도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공지사항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 국제교류팀에서 하는지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설명하면서 국제학생증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죠. 네, 이거는 국제교류팀에서 저희가 발급해드릴 수가 없어요. 영문 성적표는 어디서 받을까요? 네, 국제교류팀에서 발급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알아보기로 신입생 학사 가이드라는 책자 받으셨죠? 네, 거기에 한번 찾아보시면 국제학생증은 어디서 발급을 해주는지 그다음에 어학연수는 어디서 신청하는 건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방문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파견 교환 방문학생은 국제교류팀에서 지원해서 가능하고요. 교환학생 파견 확인서는 국제교류팀 발급해드려요. 그런데 영문 성적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포탈에서 본인 직접 바로 출력이 가능하세요. 아니면 캠퍼스 내에 있는 증명서 발급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어학연수도 여러분들 신입생 가이드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래서 어학연수는 해외 대학의 자매 대학의 전공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영어를 배우러 또는 불어를 배우러 프랑스어를 배우는 건데 어떻게 신청하고
하는지는 신입생 학사 가이드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인턴십도 네, 국제교류팀에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을 찾을 때 신입생이라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어학연수 같은 거 신청을 할 때는 여러분들 네, 중앙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 노티스에 모집을 한번 볼까요? 모집을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모집이 있고 여기서 인턴 모집도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 인턴도 있죠. 동계방학 인턴도 있고 기업 인턴들이 많네요. 또는 프로그램 볼까요? 네, 이런 거는 한미, 한국이랑 미국 연수생을 모집하는 건데 과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한번 보시면은 네, 미국에서 어학연수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여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영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앙대학교 현장시술센터죠. 국제교류팀이 아니고. 네, 그래서 당연히 해외 연수니까 국제교류팀을 살 것 같은데 근데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해외 자매대학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또 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을 잘 찾아보시고 여기 관련된 부서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 해외 관심이 있다고 무조건 국제교류팀 홈페이지만 보실 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중앙대학 홈페이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학연수도 제가 한번 어디서 하느냐 말씀드렸죠. 여기 홈페이지에서 매 학기마다 이런 게 올라와요. 22-1학기 수강률 학사 안내 또는 뭐 22- 매 학기마다 올라오거든요. 21-2학기 수강률 학사 안내 이런 걸 보시면은 중앙대학 학사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붙임파일 올라와 있어요. 네, 올라와 있어서 이거를 열어보시면은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좀 시간이 걸렸는데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국제교류팀에서 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강 및 학사 안내 홈페이지 다운받으면 이런 거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어학연수 한 번만 검색해 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한번 내용을 가볼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어학연수는 신청을 여러분들이 소속 교학지원팀의 허가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국제교류팀에 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어학연수에 관심 있는 학생들 여기 또 기준이 또 다 있어요. 시간이라든지 어디에 가능한지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나오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교에서는 본인이 얼마만큼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해주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직접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찾았을 때 한번 관련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숙지를 하고 진행하면은 어느 프로그램이든 무리 없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국제교류팀의 뭐 정규 교환학생, 단기 교환학생, 글램, 저희가 국제학생대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소개해드렸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보시고 한 번쯤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만날 수가 있게 되겠죠. 혹은 이제 정말 특별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다
하는 학생들이 일단 오후에 2시에 다시 저희가 올려드린 링크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네, 지금 10시 50분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설명해드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따 오후에 파견 정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설명해드릴 때 그때 Q&A 시간 따로 있을 거거든요.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